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Yoga fire. 네, 낮은 자세로 바라봅니다. 뉴스 로우킥. 오늘 명랑 패널 두 분 나오셨어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죠.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첫 번째 이슈 주호영 원내대표 이름이 보이네요. 다시 한번 사퇴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박수로 재신임이 됐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어떤 일이 생긴 건가요? 헬마우스 씨? 네. 냉정하게 보면 이제 하나만 한 걸 한 건데 이렇게 한마디로 네. 네, 매정하게. 네. 표면적으로는 이유가 이랬습니다. 이제 공수처법 그리고 네. 이제 사회적 참사 특위법이라든지 국정원법,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이런 이제 쟁점 법안들의 네. 처리를 막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막는다고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네. 필리버스터 자체가 네, 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네. 그 결국에는 이제 조영 원내대표의 어떤 온건한 방식의 투쟁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 원내 전략을 애초에 잘못 짠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네네. 뭐 하나씩 좀 꼼꼼히 따져보자면, 네네. 이를테면 필리버스터를 이제 전략으로 세웠을 때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3시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화제성을 일으키는데 실패를 했었고, 그 뒤에는 다른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3개를 쪼개는 바람에 네. 막상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채널을 틀어가지고 국회 방송 볼 때도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에 대한 필리버스터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좀 그러다 헷갈리는- 보니까 이게 네. 결국 이제 뭐 전선이 쪼개지면서 네.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한 게 실패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오창석 평론가, 네. 주호영 원내대표 사퇴 카드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 이제 국회 초에 있었죠. 이번 임기가 시작했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이제 사실은 첨예하게 갈등이 됐었습니다. 네. 포인트는 역시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문제였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겨줄 경우에 의도적인 목리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법사위원장만은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당의 고유한 권한이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야당에게 우리도 넘겨줬으니까 사실은 야당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첨예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안 하겠다. 이렇게 됐었죠. 그때 당시 당내 방발이 초선 의원 중심으로 굉장히 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협의를 보려고 했으나 협의 받지 않고 네. 그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사퇴하라고 했었는데 당내에서 말렸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사퇴하면 후임 인선이 어려웠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중에- 없다. 네. 네, 대안이 네. 없었던 그 부분이 아주 컸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산으로 가셨었죠 그때. 네, 네. 그야말로 이제 당이 산으로 가는 상황이 됐었는데. 절에 가셨죠. 근데 이제 길게 보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상임위원장을 다 넘겨준 게 6개월 뒤에 봤을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뼈 아프게 됐죠. 예, 이 상임위 차원에서 조금씩 막아낼 수 있었던 가능성이 사실 애초에 차단돼 버렸던 네. 그런 문제도 결국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당시도 일부 중진 의원들은 그래도 몇 개라도 좀 타협을 해서 받는 게 낫다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은 주로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들이었다는 전언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제가 다양한 그 의견이- 오늘 상황을 하나만 한 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정치권 용어로 하면 나 안 해거든요. 나 안 해. 네. 네. 나 안 해. 이 신공인데 이거를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국민의힘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뭔가 좀 안 풀린다. 이거 네. 내가 좀 그립을 다시 한번 고쳐줄 필요가 있다 싶을 때 일단 네. 던지고 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당내 상황이라는 게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 안 해! 이래버리면 옆에서는 말릴 수밖에 없어요. 불만을 갖고 있다가도 일단 말려야 그렇죠.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2번이나 그 카드를 쓸 수 있었던 게 네. 던지면 대안이 없으니까 네. 결국 다 말리러 올 거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박수를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네네. 흐지부지 되지 않았습니까? 성공한 거죠 뭐. 어쨌든 당내 의견이 모아졌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불만은 단지 뭐 법안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CBS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한 같은 당이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또 올드보수 연대회의에 가서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어. 이런 게 지지율 갉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저 당은 안 변하는구나. 우리 당이 좀 새롭게 변하길 원하는데 자꾸 올드보수하고 같이 하게 되면 강하게 싸운다고 해봐야 지금 코로나 국면에 역효과밖에 안 나고. 뭐 하태경 의원은 뭐 당내에서도 이제 주류와 약간 벗어나는 얘기를 가끔 이제 하시는 분으로도 유명한데 올드보수 연대회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은 요거 지난 12월 10일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는데 그 당시 현수막에 걸렸던 문구가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입니다. 네. 그래서 주요 참여자들이 이재호 전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죠. 그리고 김문수 전 도지사, 그리고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네네. 대표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에 정당 인사로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참석을 해서 결국 중요한 내용들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독재 정권에 맞서서 단일 대우를 구축하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을 한 것이죠. 네. 주요 인사들 발언이 다 이런 식이었고 네. 마무리하면서 김문수 전 도지사는 우리를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면서 계속 갈라치는데 국민의힘 반성해야 된다. 이런 모임을 한 주에 한 번씩 가지자. 한 주에 한 번씩. 네. 가지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명칭을 만들자 해서 새로운 명칭 후보 3개가 나왔는데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 네. 두 번째가 문재인 퇴진투쟁 국민연대, 세 번째가 문재인 정권 조기퇴진투쟁 국민연합 등이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조기종식을 위해서 힘쓰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이제 면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날 참석한 이 분들. 네. 하태경 의원이 올드보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김문수 전 도지사, 홍준표 전 대표, 이재호 전 의원 누가 봐도 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뉴보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분들이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제가 또 유튜버 출신이다 보니까 네, 네. 정규재 펜앤마이크 대표인데 네. 이분이 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 그 펜앤마이크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박근혜 탄핵 무효론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 자체가 김종인 체제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정반대의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가 거기에 참석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주호영 네. 원내대표는 그 홍준표 전 의원이랑 계속 현 의원이랑 악연인데 홍준표 의원이 SNS에 그런 이야기 남겼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당 대표 하고 싶어 하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손에 떡 다지면 안 됩니다. 지금 올드보스 여기에 가서 네. 흔히 말하는 태극기 세력과 올드보이들의 마음을 잡고 또 한쪽으로 와서는 김종인 대표 사과하는데 네. 같이 갔어요. 네,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 103명 중에 58명이 초선입니다. 초선이고 1970년대생 주축으로 만든 모임이 지금부터라는 모임인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초선의 마음을 잡고 네. 내년 임기 4월이 끝나면 내가 당대표에 나가야지 요 지금 전략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요 전략이 너무 뻔히 보여서 저는 큰 반향을 못 일으킬 거다. 그 당을 정말 쇄신하고 싶으면 오히려 그냥 한쪽으로 딱 가서 쇄신하는 방향의 정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리만 참석한다고 해서 본인의 입지가 구축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 정권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올 때 이미 소위 말하는 이 올드보스 연대 회의를 참석해서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약간 분열. 네. 그런데 또 사과하는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서 아 이분이 내적 갈등이 심하신 분인가 네, 여기까지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위원장의 사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양손의 떡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신을 위해 남겨진 시간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정기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네. 뭐 남은 법안 관련해서 쟁점 법안이라는 게 이제 중대기업처벌법 정도 남은 건데 그거에 이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사실상 국회 시간이 끝났거든요. 이제 선거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네네. 선거의 시간으로 넘어가면 원내대표는 냉정히 말하면 할 일이 없어요. 김종인의 시간이거든요, 이제.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구가 또 지역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올드보스들한테 가서 얼굴도 좀 비추고 내년 당대표 선거도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얼굴 비추는 거 말고 오창석 평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정책을 좀 더 가다듬어서 국민의힘을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라디오에서 제가 외쳐봅니다.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재신임 결정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과 상의해서 숫자에서는 밀리지만 민주당의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에 대해서 지혜를 짜내겠다.
어쨌든 야당은 뭐 여당과 싸워서 이기는 게 나름의 또 생존 뭐 전략이기도 하고 당연한 건데 어떤 전술이 있을까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체제로 이제 곧바로 들어설 텐데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그렇죠. 가격이 올라갔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지금 늘려봤자 몇 년 뒤에 짓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건드릴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집고 나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지금 또 바뀌기 힘들어요. 갑자기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서민들이 집을 갑자기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똑같이 얘기해도 본인들의 말에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발표한다고 해서 내년에 착공이 되고 내년에 분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기 참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야당하기 참 힘든 것이 비판은 쉬운데 대안 정당이 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짜내야 되고요. 부산은 더 어려워요. 본인 지역구 대구인데 부산으로 지금 가장 최대 이슈는 가덕신공항입니다. 가덕신공항. 네. 가덕신공항 하자고 하면 대구에서 욕먹고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면 부산을 놓치고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부산 선거는 묵인 방조하는 것이 본인한테 가장 편하거든요. 묵인 방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묵인 방조하고 네. 부산 가덕신공항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편을 들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선거에 유리합니다. 선거로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2011번님 문자 주셨네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점점점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로 넘어가 보죠.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들이 항상 말을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네.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헬마우스 씨 어떤 말들 때문인가요? 네. 네, 이 이제 LH 사장을 지금 하고 계셨는데 이제 네. 막 이제 그만뒀죠. 네. 그 전에는 이제 SH공사 사장을 했고요. 회의 자리에서 했었던 얘기들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네. 이게 이제 제보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몇 가지가 문제였는데 일단은 이제 SH공사나 LH공사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임대주택 거기 입주자들에 대한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공동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이제 공동 상점을 운영한다든지 또 공용 공간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이제 회의석상에서 나오니까 네. 변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할 사람에게 토지를 줘야 공유가 되는 것이라면서 밥을 가져다 놔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은 밥 먹기 싫어할 수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 네. 그러니까 인식 이런 발언을 네. 자체의 문제일 수는 있는 것이 이제 발언의 이제 맥락은 그렇습니다. 발언의 맥락은 공용 주택이나 공용 주방이나 이런 거는 네. 프라이버시 같은 걸 생각했을 때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말에 이제 어휘 선택이 네네. 가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라는 방식으로 튀어나온다면 아무래도 같이 이제 회의를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뜨악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게 어쨌든 회의장이었잖아요. 회의석상에서 하는 네네네.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가 또 있었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임대주택, 그 행복주택을 이제 건설하는 문제를 두고 네. 주차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는데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에 으쌰으쌰해서 으쌰으쌰한다는 건 이제 일종의 요구를 좀 세게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으쌰으쌰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주차장 그려달라고 하면 참 난감해진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인데 네. 임대주택이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네네. 정책이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마디로 본인들이 해야 할 숙제가 더 많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인 것 그렇죠. 같은데. 이거는 너무 사장님 멘트거든요. 이거는. 네. 사장님 멘트. 네, 임대주택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직자의 마인드라기보다는 그러니까요. 나중에 우리 추가 비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미리미리 걸러내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는. 이게 민간 개발업자 워딩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위치가 어떤 사람이었냐가 스피커가 중요한 건데 네.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오히려 민간 개발업자였으면 이 얘기 안 했겠죠. 반대로 해서 우리는 주차장도 돼 있습니다. 라고 반대로 아주 처음부터? 홍보를 했겠죠. 그게 네. 지하에 넓게 있습니다. 이런 거 네, 했겠죠. 여러분들이 뭐 한 2대씩 가져도 됩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유치를 하려고 했을 건데 굳이 이 비율을 드는 이유는 아마 공기업에 있다 보니 네네.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표현은 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아쉽다. 예전에 저는 공영주택 주방을 얘기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네. 육중한 밴드의 육중한 씨가 고시원에 네. 살았어요. 고시원은 보통 이제 공용 냉장고를 쓰는데 네. 큰 맘 먹고 한 10,000원짜리 만두 4봉지 냉동만두를 냉동고에 넣어놨는데 잠깐 바깥에 나갔다 온 사이에 4봉지 중에 3봉지는 없어지고 한 봉지 안에 만두 4개가 들어있었대요. 정말요? 자기 거 네. 아닌데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 고시원에 자기 방에 들어서 내 만두 누가 먹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네.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보안이나 네. 개인 사적인 물품에 대해서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요거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는 당연히 해야죠.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야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영주택에 대한 폄하의 의도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판을 면키는 어렵습니다. 사실 다른- 그래서 네. 더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다음 대목인데요. 네,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구의역 사고였죠. 네, 저도 그 대목이 가장 좀 네, 문제인 그 것 지금 같아요. 가장 좀 네. 크게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 구의역 사고를 두고 그 당시에 이제 SH공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수.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면 네. 아마 변창흠 당시 SH공사 사장은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수를 줄여야 한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뭐 이제 연습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녹여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네. 그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구역 사고는 네네. 비용 절감을 하려고 사람을 적게 쓰고 안전 장비를 네. 충분히 보급하지 않은 결과 발생한 사회적 참사거든요. 네.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그 인식이 사회 곳곳까지 스며들지 않았던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했나요? 아닙니다. 6111번님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고요. 구의역 사고가요. 이렇게 계속 반문을 해주셨고 아직도 저는 김군 가방 속에 먹지도 못한 컵라면 삼각김밥이 아른거립니다. 저는 숟가락이 생각이 나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아직도 그 기억이 굉장히 아픈데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국민이 다시 한번 좀 화가 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국회 싶어요. 계류 중인 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출발점이 구의역 사고였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